(2023년 6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몇몇 언론이 보도했던 국정원 인사 파동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2314를 활용하라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우선 국가정보원, 지금 현재 김규현 씨가 원장으로 가 있죠. 외교관 출신입니다. 국정원 경험은 없습니다. 그분이 가서 이제 1년쯤 지났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1급은 정년이 없습니다. 정무직이죠. 장관, 차관처럼 보직이 없으면 집으로 가야 됩니다. 1급들은 항상 잘릴 수 있지만 2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계급 정년, 무슨 정년 3가지가 걸리긴 하지만 그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죠. 1급 부서장 인사들을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김규현 원장 체제에서 외교관 출신이 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제가 참 개인한테는 미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본인이 검사로 있을 때 또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법대 인맥 중에서 장관들을 측근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울법대 후배이면서 판사를 했던 이상민 씨,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양반이 누군지 몰랐는데 몇 번 하는 걸 보고 기민하지 못하다. 판사들은 기민하지 못해도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언론 이쪽은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 가서 리딩을 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달라 가장 중요한 정보수사기관인 경찰청장을 임명할 때부터 파열음이 생기더니 이태원 사건은 그건 저는 별로 심각하게 안 봐요. 그거는 사고 일어난 거 가지고 좌파들하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한 건데 진짜 이상민 씨로서 괴로웠던 거는, 잘못됐던 거는, 안타까웠던 거는 류모 씨를 필두로 한 경찰의 중간 이상의 간부인 총경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건. 수사권 문제 가지고. 조금 더 총경 위면은 그다음부터는 군대로 얘기하면 장성희입니다. 원스타인 경무관, 투스타인 치안감, 쓰리스타인 치안정감, 치안총감이 있는데 군대로 얘기하면 대령급들이 중심이 돼서 국방부 장관한테 대드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은 무조건 충성을 요구받는 조직이고 충성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총경들이면 각급 경찰서장을 하고 경찰청에서는 과장, 지방청에서는 상당히 센 자리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관한테 대들었다? 심각한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저게 경찰을 모르는,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핵심인데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적골이 되는구나. 그리고 상당히 기민하지 못하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봤었고. 반대로 검찰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도륙을 하고 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검수완박법안을 만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작살을 내놓고 또 다른 검찰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둘이 싸우게끔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받던 한동훈이라는 사람, 검사죠. 검사장을 지냈죠. 그 사람을 윤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을 하니까 굉장히 기민했고 영리했고 검찰을 아니까 검찰 안에서도 친문재인계들은 지금 다 쫓겨가서 어디 골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성윤 씨,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법대 후배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정년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을 뿐이지 저 다 쫓겨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어떤 문재인 계열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성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강한 반윤이니까 그게 없습니다. 이상민과 한동훈 차이가 뭡니까? 그 능력 차이입니다. 그 또 하나의 차이가 뭡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검사에서 나왔고 그래서 자기 친정을 손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 이상민은 그렇지 못했다. 판사 출신이고. 자, 국가정보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군인들도 정보원 사람들도 만나는데 저보고 평가를 하면 국가정보원 사람들이 훨씬 더 유능합니다.
군인들도 이제 고급 장성으로 가게 되면 유능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유능하고 또 그들은 상당히 정보를 다뤄서 그런지 잔머리를 안 써요. 스트레이트 포워드다 그럴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상명하복과 충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군을 능가할 정도로 좋은 조직입니다. 근데 그런 조직의 사람들이 너 나가라, 너 이쪽 인사 부서로 가, 너 불이익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나온다. 그건 뭐냐? 한동훈 같은 사람, 즉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탄압을 받던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됐으면, 한동훈 같이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겠죠. 김규현이라고 하는 외교부 출신 사람이 오니까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터졌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국가정보원이 검찰만큼이나 문재인 정권이 도륙을 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을 국내 기능을 못하도록 하고 뭘 못하도록 하고 뭐 법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실튼 좋든 그 법에 따라서 일단은 수능에 가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명확하게도 시행령을 토대로 검찰이 기존 기능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김의겸이니,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민주당에서 설치되는 자들하고, 김남국이니 누구니 일제일 맞짱을 마다하지 않고 붙으면서 그들을 꺾어가면서 국민 지지를 받으니까 검찰과 법원이 살아나는 거죠. 법무부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 국가정보원은 음부의 기구인데다가 이 김규현 원장이 이 쏟아지는 공격에 대해서 가만히 있기만 하지 앞장서서 막거나 투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똑같이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 그러면 버럭 화를 낼 줄만 알았지 기민하게 맞받아치면서 이겨내는, 그게 진짜 그게요. 똑같은 별 4개 다도요 다릅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전 사실 기자로서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면 문제 해결한다, 범인 잡는다, 이런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누구 갖다 보내면 이뤄진 상황을 그것도 보도 못하고 여기 뭐다 욕하원칙에 따라 보도 못하면 기자로서 잘라버려야죠. 그걸 하고 나서 또 문제를 본질이 뭐다가 파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유능해야 됩니다. 이 유능성의 차이에서 한동훈 씨가 탁월했던 거죠. 조직을 아는 데다가 유능했다. 이상민과 김규현 씨는 조직 내부 출신도 아닌 데다가 액티브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청경의 반란이 있었고 지금은 여기에 스파이들의 반란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어쨌든 국가정보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공수사국이 있습니다. 대공수사국이니까는 간첩 잡는 기구죠. 국가정보원에서. 그럼 당연히 국내 파트로 봅니다. 북한국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오늘 뭐하고 북한이 뭐하고 다 분석하는 겁니다. 똑같이 북한국을 잘 보고 있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정보가 대공수사국에서 활용해서 간첩 잡을 수 있고, 대공수사국이 잘해서 얘네들이 무슨 임무를 갖는지 파악해내면은 북한에서 뭘 노리는지 알고 북한국의 해석을 잘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북한을 놓고 북한국은 북한 내부를 추적하고 대공수사국은 거기서 보낸 간첩을 잡습니다. 똑같은 북한은 소재인데 대공수사국은 국내로 뛴다는 이유로 국내 파트가 되고, 북한국은 우리나라 바깥이니까 해외 파트가 돼서 둘을 쪼개버렸어요. 대공수사국은 경찰로 보내고 북한국은 해외로 둬서 국정원에 둡니다.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또 우리나라 방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첩이라는, 북한 간첩은 대공수사국이 잡겠지만은 그 외에도 중국 동방명주라든지 시잉하이민 같은 자들이 온갖 첩보질을 다 하잖아요. 간첩질을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하느냐? 방첩국이 딱 지켜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각종 외국인들을 감시를 하고, 경찰에서는 그걸 외사가 하죠. 근데 이러한 이 방첩을 하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해외 공작할 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첩은 국내에서 한다고 국내 파트로 둬서 경찰에 넘겨버리고, 해외 공작은 국정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이가 만든 국정원법이 적용하다 보니까 같은 게 둘이 쪼개지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나는 이쪽을 받고 나는 이쪽을 받다는 이유 때문에 갈라서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주제예요. 이 국가정보에서 국외와 국내를 구분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그 전에 FBI가 미 국내 정보기관이라 그러는데
FBI 한국 거점장하고도 밥을 먹고 대화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은 한국인이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었는데, 미국 FBI가 한국에 거점을 둡니다.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CIA는 미국의 50개 주에 역시 거점을 둡니다. 해외 정보를 주로 하지만 국내 정보를 합니다. 국내 정보를 하지만 해외 정보도 해요.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1980년대 겁니다. 미국이 모스크바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짓는데, 그때 아마 소련 업자한테 좀 일부 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벽에다가 도청장치를 소련이 심었죠. 그걸 미국이 발견해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여 서울 덕수궁 옆에 가면 옛날 배제고등학교 자리 옆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데, 그 한 10여 층, 20층 될 거예요. 그 꼭대기에 보면 엄청나게 큰 돔형의 레이더 같은 거대한 안테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사관은 정보기관이라는 뜻이죠. 그걸로 해서 각종 음모화된 정보를 모스크바로 보내고 있을 겁니다. 받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음모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스파이짓 하는 외교기관이 있는 겁니다. 중국 대사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보기관을 만들 때는 그 러시아도 이 대사관을 지을 때 한 10년 이상 한국 건설업자 안 쓰고 땅 파는 것부터 자기네 가서 다 천천히 짓습니다. 그렇게 외교관을 잘 짓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2001년인가 미국에서 FBI가 거꾸로 워싱턴에 있는 미국 러시아 대사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 밑에다 도청장치를 심으려고 하다가 드러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FBI는 국내 정보만 해야 되니까 외국 기관은 조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이만큼 정보에는 국내와 국외가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딱 쪼개놓고 나갔거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검찰에서는 한동훈 씨가 시행령 가지고 우리는 뭐 걔네들 법에 따르면 요것만 수사하게 돼 있지만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한다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갔어야 돼. 이건 한동훈 장관의 유능함이야. 근데 김규현 원장이나 이상민 장관은 이걸 못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외부에서 왔다 보니까 가게 되면은 인사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서훈씨가 안기부장 했죠. 국정원장 했죠. 그 양반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열리가 눈물을 이렇게 흘렸어요. 정말 문재인 눈에 띄었지. 그러면 그 판문점 정상회담 되도록 할 때 국정원에서 뛰었던 사람들은 서훈 라인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친빨갱이라서 그렇게 했을까? 시키니까 했겠죠. 상명하북이 워낙 강하니까. 그땐 시켜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너는 문재인 사람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1급들이야 뭐 정부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2급도 나가겠지. 근데 4급, 5급 이런 나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급한데 나는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나를 하느냐. 내가 그때 안 한다고 했으면 나 자를 거 아니냐. 이게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너 그때 양재에 있었으니 나가 이 얘기 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과연 그게 100%냐 이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판단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고위직들은 자르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잘린 국정원 간부들이 와서 뭐 일자리 구하려고 누구 만나고 있길래 그냥 이렇게 무심히 지켜봤는데 1급들도 나오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3급, 4급들이 나오면 얼마나 40대, 50대에 급합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북한하고 내통해서 정상회담 하도록 길을 안 만들어주면 그러면 또 쫓겨날 거니까 했어요. 그리고 진급도 하면 더 좋고. 근데 진급했다는 이유로 지금 나가라 그러면 나는 못 나가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경찰로 얘기하면 총경들의 반란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언론에 주게 되면 국정원이 흔들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검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씨가 7사람은 딱 쳐놓고 나머지는 다 끌고 갔잖아요. 제가 아까 2314를 제목으로 잡았다 그랬습니다. 2314가 뭔가 하면은 국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입니다. 사람한테도 생존이 가장 중요하죠. 생존을 하는 방법을 내가 조직의 책임자면 사령과 대장이야. 그럼 내 머리로 작전을 짜서 삽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게 한두 가지인가? 나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머리 좋고 그러나 돈은 없거나 뭐가 딸리는 애들 그럼 내가 돈 주고 쓰면 되잖아요. 재활공명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책사를 써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전장을 해서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리더가 있으면 옆에는 책사가
유방 같으면 장량이 있고 소화도 있고 싸움 잘하는 한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느리고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류가 한 2000년을 지내온 것 같은데 독일군이 근대화되면서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게 되면 회장님이 계시면 그 밑에 자동차 담당 사장, 반도체 담당 사장, 가전제품, 화학제품 이렇게 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장을 보필하는 참모 역할을 하면서 그룹을 운영합니다. 국가다 보면 대통령이 있으면은 외교부, 국방부 다 분야별로 해가지고 각자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쭉 흘러왔어요. 한 2000년을. 근데 독일이 전쟁을 하면서 이 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특히 전쟁을 하려면 군대도 여기 사단장이 있으면 1년대, 2연대, 3년대 갖고 연대 몇 때는 대대, 2대대, 3대대가 이런 시스템으로 쭉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약간의 책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단장 밑에 연대장들이 참모였던 거야. 근데 독일군이 싸우다 보니까 사령관은 너무 중요하니까 아니야. 이 연대장 말고 별도로 참모를 두자. 근데 이 사람들은 지휘관이 자기 부대가 연대가 있으면 안 돼. 오로지 이기는 작전만 생각해야 돼. 근데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정보만 생각해. 전쟁에 이기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이기는 작전을 짜야 되고 작전을 펼치면서 싸우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죠. 식량, 총알, 군수. 정보작전 군수가 핵심입니다. 전쟁의 3요소가. 요걸 딱 해서 너는 정보만 뽑고 너는 작전만 만들고 너는 군수만 해 하면서 참모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대장이 아니니까 자기 지휘하는 부대 갖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어떻게 움직인다 정보 부대가 파악해서 딱 갖고 와. 그럼 작전은 그걸 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이기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긴 작전 가서 그러면 이제 군수가 그럼 그 작전 하려면 무기가 뭐가 필요하고 해 하다 보니까 맞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선택을 이제 사령관이 확실하게 해주는 거지.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져. 이긴 다음에 정보가 제일 잘했니, 작전이 잘했니, 군수가 잘했니. 그래서 결국은 그걸 정확하게 따지는 인사가 중요해서 인사가 넘버원. 그래서 군에서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대대 이상은 모든 참모로 되어 있는데 육군은 그라운드라서 G1, G2, G3, G4 인사, 정보, 작전, 군수. 해군은 네이비니까 N1, N2, N3, N4 공군은 A1, A2, A3, A4 이렇게 나갑니다. 요 근래에 와서 기획참모부가 들어왔지만은 그거는 본부급에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어떻게 돌리냐? 2, 3, 1, 4로 돌린다가 1, 2, 3, 4로 돌리는 게 아니야. 맨 처음엔 정보를 갖고 와서 작전이 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가 들어가. 왜? 인사는 옛날에는 농공서열을 따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작전대로 하려면 부대를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서 인원을 빼낼래? 왜? 1년대도 이 일 하고 있고 2년대도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빼낼 수 있는 부대가 얼마고 그걸 해봐야 되잖아. 인사를 봐야 되잖아. 인사가 오케이 하면 그다음에 군수가 딱 봐서 야 우리 갖고 있는 식량이 이건데 탄약이 이건데 이거 못 채워줘. 결정되는 겁니다. 2, 3, 1, 4가 딱 합의가 되면 참모장이 그래도 또 하나 이안을 만들고 들어가서 사령관한테 내면 대령관이 골라서 그러면 승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 군인들은 2, 3, 1, 4 시스템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군에서 그렇게 컸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가도 그렇게 돌립니다. 국가정보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거기에 군인 출신들이 원장으로 가게 되면 2, 3, 1, 4 시스템을 적용해 돌리기 때문에 대체로 무난하게 해요. 근데 외교부 사람들은 2, 3, 1, 4라는 개념이 없고 우리 본부에서 훈령이 내려오면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국정원 내에서 친문 세력을 솎아내라 그러면 솎아내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 한 사람 얘기 듣고 하다 보면 쏠리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잘리는 사람은 쫓겨나는 사람은 야씨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봐. 그럼 난 그거 안 했으면 그때 잘릴 텐데 이렇게 항명하는 사태가 생기죠. 그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죠. 4급 이하는 안 한다. 3급 이상만 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느까지는 봐주고 어느는 아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죠. 그 나중에 포괄해서 치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정원 고유임무에 간첩 잡고 북한을 와해시키는 업무에 총매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친문으로 가서 진급했던 친구들 여기 끼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러고 있잖아. 쫙 끌고 나가면서 국민 지지를 받고 검찰이 기가서 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김규현 원장이 부족한 거고 이상민 장관도 부족해서 저 모양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2, 3, 1, 4를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과거에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투쓰리 완포를 썼어요. 그런 개념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걸 그 당시 표현으로 왜 군주가 당대 최고한테 교육받잖아요. 그걸 경련 제도라 그러죠. 그걸 전두환, 박정희는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그걸 안 하시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쓰리 완포의 이 참모 제도는 아주 독특한 제도라서 미국을 보게 되면 군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비서들이 투쓰리 완포입니다.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크러터리가 아니에요. 참모로 스텝이라 그러잖아요. 그 참모들의 우두머리를 참모장이라 그러잖아. 그게 영어로 Chief of Staff입니다.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대통령 참모장이 비서실장이에요. 또는 The White House Chief of Staff. 백악관 참모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야의 참모장들은 군에 다 있고 비군사 분야의 참모들이 모여갖고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 비서실은 뭐 경제, 정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 어떻게 보면 행정부처가 또 하나 있는 거지. 그죠? 국가는 훨씬 다양한데. 그래서 투쓰리 완포를 다시 개념을 살려서 국가를 돌려봐라. 그리고 국정원이 저런 파열음 나오는 거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 아까 같은 북한을 보는 건데 너는 북한만 연구하기 때문에 해외에 해당되고 너는 간첩을 잡으니까 국내로 간다. 나는 해외를 공작을 하는 건데 내가 해외를 보면서 여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스파이를 잡는 방첩은 국내로 간다. 이렇게 쪼개놓는 건 이건 문제다. 요걸 탁탁 정리해서 국정원법에서 국외를 쪼개라고 하더라도 이건 국내요 국외요 정리를 해주는 게 김기현 원장이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 기능도 다운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출세했다고 그냥 쳐내고 등용됐다고 쳐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딱 끊어내고 7론만 쳐야 되죠. 투쓰리 완포. 개념이 있었으면 훨씬 낫을 거란 얘기입니다. 좀 뭐 뉴스보다는 강의가 됐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정부에서 김기현 원장도 외교부 사람들이 의외로 참모들을 잘 못 써요. 외교관 출신으로 위대한 리더가 된 사람이 있나요? 과거 노신영 씨가 외교부 장관 하다가 국정원장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외교부 사람들은 국정원 안 씁니다. 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자체가 국정원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투쓰리 완포의 개념을 두게 되면 국정원을 좀 더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국정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